부유의 시간은 실험실시에서 2019년부터 연속적으로 기획해온 리서치 베이스의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원도심의 한 장소를 오래 관찰하고 그곳에 자생하는 식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또 장소에 담겨진 이야기를 토대로 7명의 예술가와 실험실시가 장소 특정적 예술로 풀어낸 세 번째 전시이기도 합니다. 저력로를 60일간 리서치하고 바닷길을 따라 곳곳에 식물 스팟, 구슬 스팟, 예술 스팟에 구성된 부유의 시간 작품들을 설치하였습니다. 관객은 관찰꾸러미에 담긴 여러 도구로 지형지물을 찾아가고 전시를 감상하면서 나무의 껍질과 카드를 비교해 식물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수피카드라던가 해녀와 지역의 토박이 5분들의 이야기를 구슬로 정리한 저력로 바다와 주민의 기억처럼 관람객들이 부유의 시간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저력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존재들의 이면을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 또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가늠해보는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도를 처음 왔을 때 숲길을 산책하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인데 넓은 바다와 거대한 배가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원근감 그리고 이미지의 대비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처음 알게 된 바다 달팽이 군소를 보면서 그 두 쌍의 더듬이로 감각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길에서, 군소는 조간대에서, 식물은 숲에서, 배는 바다에서 각자의 장소, 위치, 또 영역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의 중첩이 이 작업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공간 경험을 적극적으로 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 서식지 영상 5가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꼭 봤을 때 더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런 작업입니다. 파도와 그 땅이 만나는 지점을 보면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땅이 좁아지고 바다가 넓어지고, 물이 빠지면 이제 바다가 좁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그래서 경계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경계를 사실 종잡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땅하고 바다는 분명히 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보냐에 따라 가지고 경계가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바람이 불면 작품이 흔들흔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어쩌면 이제 물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이제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치 AI가 혹시나 살아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저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영도 바닷가를 걸으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걸을 때 해초들이나 아니면 해안에서 우리가 늘 채집해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 해조류나 이런 것들과 함께 밀려왔던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뒤엉켜 있는 그 해안선이라는 생태계가 좀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비치코밍 캔디는 캔디를 만드는 과정에 관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비치코밍을 해오신 쓰레기들과 그리고 제가 녹인 설탕을 부어서 그 쓰레기와 그리고 해초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한데 엉킨 어떤 하나의 먹을 수 있는 오브제를 만드는 그 경험 자체를 통해서 내가 만든 이 물건, 이 음식이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일까, 먹을 수 없는 것일까에 대한 혼란함과 당혹스러움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를 관찰하면서 설화나 전설 이야기를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뭔가 공포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 이야기들에서 힘을 좀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산책의 어떤 부드러움이나 그리고 약간 장난기가 섞이거나 여기 산책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템포에 맞춰서 제가 느꼈던 어떤 상태를 만화로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만화가 되게 다른 존재감으로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느끼면서 그 미션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전령 해안로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납작한 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납작한 돌이 있을 장소가 아닌데 대부분 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몽돌이죠. 동그란 돌들이 있어야 될 곳에 어떤 곳인가 이런 납작한 돌이 발견이 돼서 이 돌들 어디서 왔을까? 근데 이 납작하다는 말은 뭔가 소리가 잘 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거든요.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돌멩이는 아주 옛날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큰 지변에 의해서 계속 파도에 밀리고 해서 그 특유의 그 주파수라고 할까? 그 주파수의 소리를 갖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 작업의 그 영감들이랄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이 소리가 담겨 있는 이 형태, 그리고 이 해안에도 어떤 그리고 소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 전령 해안로가 가지고 있는 GPS 정보,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의 이 두 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이 지역만의 이제 소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두 작품이 나왔습니다. 물고기 여인이라는 전설의 주인공을 배경으로 해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작업을 이번에 진행했습니다. 관객들이 제 스팟에 오셔서 물고기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힌트에 적힌 대로 물고기 여인을 도와주게 되면은 물고기 여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내 친구도 나처럼 조그만 남자애로 태어났었거든. 그런데 4살인가 5살 때 여자가 되었어. 그리고 그 친구는
동경했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땅으로 갔어. 그런데 어제 바람이 와서 전하는 말이 그 친구가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사실 이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해양 생물들의 실제 생태 방식을 제가 베이스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런 해양 생물들의 다양한 생식 방법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한 성적 소수자들이 탄압을 받아야 되고 차별을 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군소라는 낯설고 작은 그 동물을 저의 사적인 이야기와 빗대어 그 동화 형식을 빌려서 진행시켜 왔습니다. 사실 저는 동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뭐 남들처럼 처음 봤을 때는 징그럽다, 좀 낯설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 낯설다, 생소하다, 징그럽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었어요. 군소를 보고 그런 게 생각나서 같이 연결시켜서 작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호기심을 가지시고 제 작업에서 편견이라는 걸 좀 배제하시고, 제가 그림책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책 보듯이 재미있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